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비가 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연속인데요. 더운 것보다는 습기가 가득해서 빨래를 해도 빨래가 잘 마르지를 않네요. 저는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추워서 이불까지 덮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어렸을 적에 저의 여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80년대였는데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는 풍경을 보기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시원하게 자겠다고 한강변에 가서 돗자리나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기도 했었고, 또 빌라나 주택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은 옥상에서 밤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자겠다고 돗자리와 요를 깔고 누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람이 환경에 참 적응을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이 정도 추위는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여전히 춥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더 따뜻하고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이쯤의 추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겨울은 여전히 춥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그 너덜한 옷을 입고 어떻게 견뎠는지 돌이켜보면 지금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면 지난날의 고통의 체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꾸 꺼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또는 고통당할 때에 내게 주셨던,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어려웠을 때 나를 구원하셨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안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RBS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9일과 10일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웅입니다. 옥순입니다. 철수입니다.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웅이님, 옥수님, 철수님, 현이님까지 또 뵙습니다. 자주 뵙는.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을 압박하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등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햇볕 정책 등 유화책을 펼치기도 했었죠.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식량 원조나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등 제재보다는 적극 지원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목적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대화로의 복귀인데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북한의 변화와 대화로의 복귀. 그럼에도 유화책을 계속 펼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강력한 제재 정책을 펴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북 제재,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유화책,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지금 더 필요할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대북 제재와 유화책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웅이님 어떠세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유화책을 해야 된다, 이런 한쪽만 치우친 좀 흑백 논리와 같은 것보다는 대북 제재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유화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 제재를 할 것이냐, 유화책을 쓸 것이냐,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재를 한다 했는데 다음 정권 때는 유화책을 쓸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대북 제재와 유화책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재를 왜 하고 유화책을 왜 쓰는지를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결국은 한 가지예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북한 정권을 대화자리로 끌어내서 북한 주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제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는데 두 개 다 써야 돼요. 근데 그때 그렇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북한 주민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재가 주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두 개의 경제 측이 생겼어요. 장마당 시장 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두 개 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북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다 제재를 가하면 시장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 시장 경제는 주민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일어난 경제적인 변화가 엘리트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이 정권에 곧바로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요거는 조금 차차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교수님 같아. 네. 어쨌든 그 제재와 유화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방안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주민들을 돕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 대북 제재를 했을 때 주민분들이 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유화책을 했을 때 오히려 주민보다는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유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변화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자.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대하책을 쓰냐 유하책을 쓰냐 그거의 목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주민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뭐 제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유하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얘기가 뭐 인도주의적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도 보게 되면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에 지원을 해서 북한 사회가 주민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 살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중심이고 누가 목적이냐, 뭐가 목적이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재도 이게 좀 아쉬운 게 제재를 할 거면 확실하게 딱 해야 되는데 이게 4년 하고 또 풀리고 4년 하고 또 풀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난데 국제사회 제재도 허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재를 해서 사실 바뀐 것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탈북민들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감옥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중에 이제 탈북민 중에 여기 남한에서 하는 그 남남북녀 관련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봤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 북한 사람이냐? 근데 너 남한 국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세요. 북한 인권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감옥에 계시는 여자분이 중국에 살다가 북한으로 북송된 경험이 6번이래요. 근데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되게 신체적 폭력도 되게 심하게 됐는데 하도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이걸 또 토대로 제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좀 신경 쓰는구나. 북한이 이제 신체 폭행을 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네요. 대북 제재가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할 거면 좀 더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한 8년 해보고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방안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옳고 좋은지 장단점이 뭔지를 보기 전에 약간 너무 짧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옥순동무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순동무 생각은 이제 대북 방송도 중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오는 소식과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그런 것들을 중단해버리는 것 또한 대북 제재 또 유화책이 정책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유화책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또 세계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은 지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북 제재가 주민들에게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상은 제재가 북한 실제 주민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80% 이상이 우리 24년도 통일부에서 발간한 경제사회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8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장마당을 시장을 통해서 의식주를 생계를 유지하는데 장마당에 직격타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직격타를 받는 것은 북한의 공식 무역 라인이 직격타를 맞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리더가 자기를 지지한 핵심 엘리트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 선물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 핵심 엘리트 사이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리더가 주는 것보다 많은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재가 있게 되면 리더로부터 오는 선물은 줄어드는데 장마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 장마당을 지원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장마당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 북한 정권을 끌어내는 거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사회 제재는 계속되고 민간 지원은 계속되면 좋겠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선물로 저는 인식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혈세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장점도 있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탈북민들 중에 대북 제재 그 시점에 살았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부패 요금이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냐면 정부 기관 건물이 아무것도 이제 사용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패 요금을 받고 당구장을 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요금이 되게 배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납해야 되고 뇌물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돈들이 되게 폭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런 대북 제재 맥락에서는 때문에. 피해를 받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시장 경제라는 그 시스템을 더 약간 활성화시키는 또 그렇죠. 점도 있다. 우리 웅이님 질문에 이게 답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제재가 있은 뒤에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까지 걷어가면서 거의 30%에 달하는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민들에게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70은 주민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강화가 되면 내 거는 0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70%가 내 거고 문제는 나머지 30%도 주민들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세금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점차 주민들의 그 시장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를 위한 적은 희생은 불가피한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 거죠. 한 북한 전문 매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 그 대북 제재가 막 시작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어요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 석탄 같은 것들 원래 북한 정부에서 독점으로 압수해서 수출하던 것들이 막히니까 그게 내수 시장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싸서 쓸 수 있었다. 요런 순기능도 있었다. 물론 제재가 주민들 삶에 어느 정도 안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지만 말이 되네요. 사실은 이제 대북 제재든 또 유화책으로 우리가 뭐 많은 지원을 하든 다 장단점이 있고요. 또 움직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떠세요? 우리 옥수님은 나를 제재할 때 움직이는 편이에요? 잘해줄 때 움직이는 편이에요? 저는 잘해줄 때 움직이죠. 제재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고 반항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그 반항하는 마음이 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록 북한의 지도부는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를 하든 유화책을 하든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고 또 미국과의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가리지 않고 지금은 다 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이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왜 정권 차원에서의 제재나 유화만을 논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 최대한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면 정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어떤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도 다 주민들의 권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맞아요. 주민들 힘을 키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걸 교회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힘을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더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물밑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에 하나 뭐 의식을 깨치는 저희 같은 대북 방송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하는 민간 뭐 인도주의적 지원도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될 거고 참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은 뭐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옥순이 한 말씀 하시죠. 잘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기도도 쌓는 한편에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희의 작은 이런 힘이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이 생각해보고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많이 같이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그런 물꼬와 장을 좀 터주고 마련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하고 있지만 좀 지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한국교회 꾸준히 계속 진짜 한국교회가 70년 동안 우리를 위해 해준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 그 기도가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과 네,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동역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정부마다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든 유화책을 쓰든 계속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또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주신 네 분의 남북한 청년분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철수 현이었습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470kHz